방금 소개받은 전 성간이 노조위원장 한성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이 지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자기 것을 만들어서 이웃에 알리고 자식한테 알리고 여러 친인척들한테 알려서 이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2002년 6월 지방선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정선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경제생활 하시느라고 선관위를 믿고 법원을 믿고 검찰을 믿고 언론을 믿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철저히 속이고 여러분들에게 보도 거부를 하면서 숨겨왔습니다. 이미 2000년 16대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그때 인터넷 해킹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조작 사건입니다. 전자개표기로 조작이 돼가지고 개표가 된 것입니다. 제가 노조위원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6월 지방선거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중앙선관위에 사용 못하도록 엄청나게 내부 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라는 자가 끝까지 자기가 힘이 있다고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정선거인지 모르고 일한 사람들이 계속 승진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당시 선거과장이 누구냐면 지금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조혜주입니다. 조혜주는 그 당시 선거과장으로서 부정선거를 한 사람입니다. 사형! 여러분 저 말씀을 들으시고 나중에 욕을 하시면 됩니다. 조혜주는 그물망에 든 모와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정선거를 하면은 시효가 영구입니다. 영구이기 때문에 언제 걸려도 걸립니다. 살아있으면은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자개표기는 어떤 장비이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집에 전다 컴퓨터가 있지요. 컴퓨터로 운영되는 장비입니다. 그럼 뭡니까? 컴퓨터 시스템. 그거를 선거 조문의 명칭을 컴퓨터 시스템에 냈으면 국민들이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것을 전산조직이라고 했습니다. 전산조직이란 개표라는 규정에 의해서 전자개표기를 만든 것입니다. 만들고 16대 대통령 선거 때 사용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부정선거라고 당선 및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기하니까 2003년 1월 27일 투표지와 전자개표기에 썼던 서버, 그때 서버 보관은 KT에서 보관했습니다. 그 투표지와 KT에 보관된 서버와 전화 대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1월 25일 날 KT 서버가 기소소 공격으로 파괴됐습니다. 전혀 이제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투표지로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80개 선관위를 확인했는데 제가 노조위원장으로서 저는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중앙선관위 참가인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오전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그 홈표를 12표를 발견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그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 전에 한 표라도 홈표 나오면 선거 무효 선언한다고 노조위원장이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12표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부 서부 법정에 있는 우리 조합원들한테 알려서 홈표가 몇 명 나오는지 확인해 달라 했더니 끝나고 나서 서울시에만 79명의 홈표가 나왔습니다. 완벽한 부정선거였습니다. 여러분 홈표가 어떤 표인지 아십니까? 1번, 2번, 3번, 4번 표를 분류했습니다. 1번 표 안에 2번, 3번, 4번 다른 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무효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자개표기가 해킹에 의해서 해킹시킨 대로 그대로 한 것입니다. 전자개표기는 절대 그 운용 프로그램을 건드리지 않으면
그대로 정직하게 그 결과를 내놓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초등학교 3학년이 할 정도로 쉬운 것입니다. 뭐 일명 소수 프로그램이라 하지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투표지 분류 운용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자개표기에 투표지를 넣으면은 들어가면서 그 센서에서 인식을 해가지고 전자개표기 소프트웨어로 보내면 소프트웨어에서 몇 번이야 몇 번 분류해, 이것은 분류 못해, 이것은 몇 번이야 몇 번이야,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비를 중앙선관위는 국민들에게 자랑한다고 전산조직에 대한 개표를 한다고 엄청 홍보를 하고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 선거하고 나서 한나라당에서 선거 및 당선 무효 소송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전자개표기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자개표기가 아니다 하면서 그 장비를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 19일 선거일날 KBS를 통해서 그 전자개표기를 공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쓰는 장비는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를 하면서 전자개표기라고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래놓고 선거무효 소송이 걸리니까 전자개표기 아니다, 투표지 분류기다. 전자개표기 안에 저형 컴퓨터가 있고 저형 컴퓨터 안에 소프트웨어가 있고 투표지 분류기하고 같이 케이블로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도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개표기 운영 프로그램에서 전부 다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전산조직입니다. 자기들이 공문 시행도 전산조직이라고 했고, 그것을 어떻게 했는가 합니까? 선거무효 소송에 전자개표기 아니다, 기계장치다,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법관들이 어떻게 했는가 했습니까? 증거도 없이 그걸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준비서면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서면 내용이, 그 준비서면 넣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법원장 이용훈입니다. 무지무지하지요. 그 사람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끝나고 나서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되니까 중앙선관위 피고 대리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 허위 준비서면을 대법원에 제출하니까 대법관들은 서로의 관계에서 그러는지 완전 허위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부정선거를 부정선거 아니다고 엉뚱한 소리 하면서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를 하면서 완전 허위 판결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혼이는 어떻게 된가 합니까? 9개월 이후에 대법원장이 됩니다. 그때부터 사법농단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전에부터 썩어 있었고, 그때 노골적으로 그때부터 썩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8대 대통령 선거 때는 양승태와 박근혜가 거래를 했지요. 그것이 하루 이틀 전이 아닙니다. 이미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서 분동하시고 요번에 이 부정선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여러분들이 암만 돼지와 소 같은 그런 세상을 벗어나려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민경호 의원이 유일하게 이 부정선거 사실을 가지고 지금 투쟁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한테 갖다 줬습니다. 투쟁 안 했습니다. 민경호 의원이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최고로 용감한 사람입니다. 제가 자랑이 아니고 이 부정선거 사건은 권력에게 핵심을 창으로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경호 의원은 혼자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든지 죽일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권력의 속성을 모르실 겁니다. 저는 중앙선관위에서 여야 권력의 속성을 눈으로 봤습니다. 무지무지합니다. 그 속에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목숨은 목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용감하게 폭로하고 투쟁하는 민경호 의원을 지키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함성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주권자입니다. 말로만 주권자가 아니고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뭔가 몸이 오지 못하면은 많은 돈을 기부를 해서 힘센 사람들을 동네에서라도 이거를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마음과 모든 것이 동원돼서 막아서 이루어내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 사건이 일어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4.19 혁명이 미완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4.19는 누가 완성하다가 실패했어요? 민주당이 정권을 10개월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쿠데타에 의해서 미완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정권이 4.19를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정권이 4.19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려 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4.19를 완성시키면 민주당은 지도세도 없어지고 지금 민주당의 공자는 미래통합당도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자가 있고 우가 있습니까? 부정선거 앞에서 자도 나오지 않고 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는 자도 없고 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보와 보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패거리로 모여서 패거리 행동을 했습니다. 패거리를 하면서 나는 우파다, 나는 좌파다, 그런 장난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헌법과 법률은 사실에 근거해서 보셔야 바르게 보인다는 것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 부정이 일어나서 처음에 2000년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저희들이 선거 투쟁을 하면은 부정선거를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커졌습니다. 눈덩이가 저 높은 봉우리에서 내려오면서 계속 커지듯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고로 커졌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부정선거입니다. 이거는 역사상 전 세계의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전산 조직에 간 이런 부정선거는 처음이고 끝일 줄 모릅니다. 여러분, 독일에서 전산 조직 조작 선거를 하다가 2007년도에 발견돼 가지고 독일이 난리가 났습니다. 독일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2009년도에 독일에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다, 전산조직을 사용할 수 없다고 법적으로 딱 묶어버렸습니다. 독일은 절대 사용을 못하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산조직은 언제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런 장비를 중앙선관위는 뭐라 했습니까? IT 강국에서 우리나라가 최고 IT가 발전돼서 최고의 기술로 산다. 국민들한테 이렇게 뻥을 쳤습니다. 국민들은 다 속았습니다. 박살 냅시다. 여러분, 오늘 제가 목이 아프도록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100사람한테 전달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공유해서, 그리고 앞으로 부정선거 팩트, 사실 정황정거는 좀 안됩니다. 재판에 가면은 다 기각됩니다. 제가 공개한 부정선거의 팩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대법원에서 재판을 멋대로 못하게 되겠습니다. 무슨 이유냐면은 제가 공문정거를 42가지를 정도 찾아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2006년까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계속 공개 청구를 하고 재판을 해서 다 찾아냈습니다. 다 찾아내니까 완벽한 부정선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재판을 해보셨지요? 법원 판사가 결정도 하고 판결도 합니다. 중앙선관위가 시행한 공문은 법원의 결정사하고 같습니다. 왜냐? 공무원들은 기한을 하면서 선거법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럼 그거는 법원 결정하고 똑같습니다. 그 결정 공문이 법원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사는 그 결정한 공문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못합니다.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대로 인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은 선거무효, 방망이를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너무 증거가 많아서, 공문 증거가 많아서
판사의 재량권이 제로입니다. 이 사건이 그런 사건입니다. 아시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다 해놓겠습니다. 그거 전다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그거를 머리에 넣으시고 그 내용을 전부 다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식인들이 그거를 보고 이해를 했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가만히 있는 지식인은 썩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주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선거 투쟁하다가 1년 10일 동안 감옥도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어떤가를 좀 설명해 줄까요? 제가 사실은 저는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노동자합을 만들었고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노동자합을 만들고 투쟁을 하다가 좌파들 PD와 NL파에게서 공무원 노동자합이 사냥당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는 노조위원장이라고 하면서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북한 정부가 이면 친북이라고 저 뒷꼭지에 대놓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노동자를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집행하는 공무원 노동자를 만들고 그 공무원 노동자의 부정과 부패를 마감내면서 이 나라를 제대로 이렇게 내다고 만들고 추진하다가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고 저에 대해서 의심이 나시면 언제든지 전화를 하시든가 하시고 하시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뒤에다가 엉뚱한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카르마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번 4.15에서 최고 중요한 거 아셔야 됩니다. 사전투표장에서 투표지가 나옵니다. 거기서 바코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QR코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정면으로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무효입니다. 당연 무효, 볼 것도 없다. 그리고 사전투표한 투표지는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전 선거는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개표장에 가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요번에 강남구 성가리 개표장에 참관을 했습니다. 거기는 줄이 18줄이 있었습니다. 개표 18방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정당별로 개표 참관인 신고수가 6명이 이랍니다. 그러니까 18반 중에서 6명만 참관을 하고 12줄은 참관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관 불능으로 완전히 또 개표가 무효입니다. 그렇기에 원천적으로 이 선거 무효가 되어 있습니다. 선거무효. 여러분 사실은 무효 사유가 간단하지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간단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들 투표장에 가셨을 겁니다. 신분증을 내고 하면 투표관리관이 투표지를 줍니다. 투표지를 받아가지고 보면은 투표지 한 모서리에 번호지가 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받은 투표지는 번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투표지를 기표를 하고 적어서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표가 의심스러울 때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 표를 한번 보자, 바꿔치기했는지 보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번호가 없는데 여러분 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공직선거법 150조의 투표용지 작성에 관한 규정에 또 위반을 또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제가 노조위원장에서 위반됐으니 선거법이라도 고쳐가지고 사용해라. 중앙선관위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법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규정을 지금까지 고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반대 정치 세력이 부정선거를 하고 들고 일어날까 싶어서 겁이 나서 못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야말로 4.19 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비록 민주당 정권이 망하고 없어졌지만은 박근혜 군사coup 됐다에 의한 정권에 의해서 1963년도에 만들어진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관리위원회 되었습니다. 저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저기 중앙선관위원장은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종들이 여러분들한테 요번에 협박을 하였습니다. 어음을 제기하면은 가만두지 않는다. 이게 뭐 말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종들은 뭐 오름지기 친절하게 국민 여러분, 저희들이 소속 프로그램도 다 오픈하고 모든 거 오픈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색하는 거 다 보세요. 전산 전문가 전국 사람들 다 모이세요.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 게 있으니 중앙선관위가 한 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노예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화나는 것을 바로 다스리지 말고 감정적으로 하시지 말고 이성에 거기에서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행동하셔야 여러분들이 진짜 4.19 혁명은 완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보고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위에다가 지금 여러 학자들이 통계학자 이런 학자들 수학자들이 많은 내용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입증하면 같이 굉장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말이 길었습니다. 길었는데 다음 기회가 생기면 또 소상하게 여러분들이 질문해 오신다면 소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만